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폭설의 원인과 또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눈인데 말 그대로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지금 밤사이 내린 눈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밤사이 강원 평창 대화면에 22.8cm, 그리고 경기 양평 용문산에 22cm가 쏟아졌고요. 이 서울에도 성북구에 20.6cm, 강북구에 20.4cm 등 이 중부지방 곳곳에서 2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울의 공식 관측값으로 사용하는 종로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에서도 16.5cm의 눈이 쌓였는데요. 그동안 서울 기준 11월 1 적설량으로는 지난 1972년 11월 28일에 쏟아진 12.4cm가 역대 1위였는데 이 기록이 깨지면서 1907년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이 11월 적설량으로는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바깥에 보니까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던데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눈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새벽까지 영향을 주던 메인 비구름대는 이렇게 동쪽으로 빠졌고요. 하지만 서쪽에서 이렇게 다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 내륙 곳곳에 이렇게 비구름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특보 상황도 살펴보면요. 이 짙은 보라색이 대설경보, 그리고 빗금 쳐져 있는 구역이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인데요. 예. 이 지금도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전역에 이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경기 남부와 전북 동부 일부에도 대설경보가,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영남, 그리고 이 제주 산간에도 이렇게 대설주의보가 계속해서 발령 중입니다. 네, 서쪽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이번 폭설의 원인이 찬 공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찬 공기가 아닙니다. 일기도 보실까요? 네, 상층 5km 부근의 일기도입니다. 이 한반도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으로 보시는 이 붉은색 덩어리가 찬 소용돌이입니다. 예. 이 제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이 욕조에 물을 받았다가 이 물마개를 빼면 물이 회오리 모양으로 빠지는 거 한 번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욕조에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이 찬 공기가 회오리를 치면서 이 아이스크림 콘처럼 깔때기 모양으로 대기 상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데다가 이 상층, 그러니까 위쪽에서도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중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반짝 추위보다 추위의 강도가 더 강한 거고요. 이 눈도 문제였던 게 이 상층의 공기가 지상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데 이 공기는 무거울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에 원래 있던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이 저기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구름이 이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비구름이 아니라 이 눈구름이 되는 겁니다. 네, 워낙 낮은 기온도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온난화 때문에 높아진 해수 온도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 폭설이 내릴 때 패턴 중 하나가 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 때인데요. 이 겨울에는 바다의 수온이 대기 온도보다 더 따뜻합니다. 이 차가운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이 구름이 발달하는 건데요.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는 지난 100년 사이 1.5도 상승했는데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대기 중의 기온과 해수 온도 차이의 온도 차이가 더 벌어져서 이 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네, 이미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는데 오늘 밤 사이에 한 차례 고비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일기도 보실까요? 네, 앞서 봤던 상층 5km 상황인데요. 이 저기압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한번 이 강한 눈구름이 이 중부와 이번에는 남부 일부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을 기압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름이 잘 발달하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 저기압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 번 영향을 주고 동쪽으로 빠져야 하는데 지금은 이
이 상층의 대기 흐름이 매우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저기압이 제자리에서 이 톱니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기압골이 우리나라에 오늘 밤 사이에도 한 번 더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수도권에 20cm 이상, 이 충청과 호남에 15cm 이상의 이 많은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 중부도 문제지만 충청 내륙 지방 특히 좀 경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북서풍이 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해서 이 특히 서쪽, 서해안 지역에 눈이 쏟아지는 건데요. 이 문제는 가끔 충청 도심 지역인 대전과 아산, 천안, 청주 등이 갑작스럽게 폭설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일명 아산만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름이 서해 먼바다를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 방향이 300도 이상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요. 이렇게 경기만을 지나서 충청 내륙으로 이런 좁은 비구름대가 갑자기 들어와 버리게 되는 네. 건데요. 이 문제는 이 구름폭이 이 장마철 띠 모양의 이 구름처럼 매우 좁아서 이 슈퍼컴퓨터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 지난 2020년 12월 30일쯤에는 이 세종 일부 지역에 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눈이 10cm가량 순식간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눈이 오면 또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 첫눈 지난해보다 좀 늦게 찾아왔는데 시작부터 대설입니다. 그런데 이 대설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의 첫눈 기준은 이 종로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됐을 때를 이제 첫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아흘에 늦고 이 평년보다는 엿새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부터 시작부터 대설이었는데요. 이 대설은 특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이 5cm 이상일 때는 대설주의보, 20cm 이상이면 대설경보로 분류하는데 이 산간 지역은 기준이 더 높아서 30cm 이상일 때를 이 대설경보로 발령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지환 기자 연결했을 때 눈을 뭉쳐가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눈이 굉장히 좀 무거운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무거운 눈은 구름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을 때 이제 무거운 눈, 습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습기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뭉쳐집니다. 이 반대로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눈은 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설과 습설은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이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가 1m인 공간에 1m의 눈이 쌓일 경우에 가벼운 눈, 그러니까 건설은 150km, 150kg, 네. 그리고 무거운 습설은 300kg 정도로 이 차이가 거의 2배의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50cm가량의 습설이 쌓이면 이 무게는 최대 30톤까지 치솟는데요. 예. 15톤 트럭이 2대, 그리고 전봇대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네, 비닐하우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붕 등에 이제 눈이 쌓이면서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있는 만큼 그 이제 수시로 가서 좀 치워주는 게 또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눈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내일 낮부터는 이제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그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압골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뒤따라 흘러오는 눈구름이 있을 걸로 보여서 경기 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그리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새벽도 그랬고 어제도 바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불더라고요. 거의 뭐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죠. 네, 맞습니다. 이 새벽 한때 경기 안산, 그리고 충남 태안 등 곳곳에서 이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해안가뿐만 아니라 일부 내륙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강풍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상층 찬 공기가 원인입니다. 일기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상일기도입니다. 이 검은 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요. 이 한반도 부근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지역들보다 이 간격이 조금 더 촘촘한 걸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이 바람이 강해지는 건데요. 여기에 찬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강화시켜서 이 바람이 더 강해지게 된 겁니다. 네, 바람이 불어서인지 오늘 아침 많이 좀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 그리고 상층에서 이중으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추위 전망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이 서울 기준 내일은 영하 2도, 그리고 모레는 영하 4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 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초인 다음 주에도 최저 기온이 서울은 영상 1도에서 영하 2도 사이, 그리고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네,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데다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또 빙판길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상청이 올겨울 전망을 하면서 예년보다 이제 추울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며칠 전인가요? 180도 이제 말을 바꿔서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예보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상청에서는 지난달 말에 이 12월은 강추위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 온난화의 역설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예. 온난화로 지구는 따뜻해지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겨울에 더 추워지기 때문인데요. 이 북극 주변에는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고 있는 이 제트기류라는 매우 빠른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요. 이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가 힘을 약하게 주면 느슨해지면서 축 처지잖아요. 이 온난화로 이 바람이 약해지면서 가둬져 있던 북극의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한 달 만에 전망을 수정했던 이유, 바로 해수 온도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8도나 높고요. 더 길게는 100년 사이 1.5도나 높아졌습니다. 이 해수 온도가 높으면 바다에 있는 열기가 방출되면서 이 한반도 주변에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며 기온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겨울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해서 이 찬 공기가 절대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평년 겨울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는 거지 이번처럼 한겨울에는 이번보다 더 그리고 강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도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폭설 그리고 앞으로 추위까지 계속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자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